오늘 두 번째 게스트는요. 두 분 다 저희 유병수의 강펀치를 처음 찾아주시는 분들이십니다. 자, 왼쪽에는 권영현 국민의힘 대변인이시고요. 제 오른쪽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십니다. 큰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권영현 국민의힘 대변인 처음 뵙고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정철 최고위원님은 네. 댓글에 언제 초대하냐고 댓글이 엄청났습니다. 무슨 뭐 로비하셨습니까? 저 그분 덕에 이렇게 출연까지 하게 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누구시죠? 예? 세로이님 오늘 오셨나? 세로이님? 네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로이님. 여기 적혀 있구나. 네, 제가 안 봤는데. 자,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질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자, 권 대변인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 재판해 가지고 어제 사형을 구형받았는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직후에 바로 오늘 새벽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다 결정난 건 아니에요. 일단 자, 대변인의 입장에서 좀 말씀하시고 곤란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우선은 윤리위에서 일단 결정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당원분들께서 그리고 외부에서도 이게 빨리 좀 결정이 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이것이 뭐 그냥 그냥 익명성을 보장한 게시판에 쓴 글인데 뭐가 문제인가 이런 여론도 있었거든요. 제가 TV 시청을 했는데 그 강적들의 또 한 전 대표께서 나오셔서 또 본인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하셨고 또 바로 어제는 장동혁 대표님께서 출연을 하셨죠. 네. 그래서 좀 의견이 이제 일부 소수에서는 뭐 그것이 뭐 문제가 되냐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 이 윤리위에서 발표한 것을 좀 다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글을 이제 올리셨거든요. 윤리의 결론에 대해서 혹시 보셨을까요? 네네네네. 네. 일단은 한 4가지 정도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수백에서 수천 건의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글들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조직적으로 작성한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된 것이고요. 단 2개의 IP를 공유를 해서 어떤 문체라든지 표현이냐 뭐 또 복사 붙이기 이런 여러 가지 패턴을 확인을 했다라고 윤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 IP를 사용을 했고 한동훈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는 동명이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동명이인에 대한 전수 조사를 윤리에서 했고 그 결과 당대표 시절에 게시글을 대량으로 삭제한 정황이 있었고 또 조사를 그때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대표로 있었을 때 조사를 중단을 지시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윤리위에서 결정을 내린 거고요. 좀 아쉬운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본인이 가족이 연루됐다라는 걸 몰랐을까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뭐 몰랐든 알았든 언제 알았든 간에 아는 즉시 정말 이런 어떤 논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 라든지 그런 어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런 사태까지 불거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단순히 뭐 표현의 자유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논점을 흐리는 것 같고요. 이것은 좀 공론을 좀 조작했던 그런 시도로 지금 윤리위에서는 결정을 내린 거고요.
우리 국민의힘의 이 보수 정당의 어떤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철 최고위원은 네. 그 남의 당 일을 얘기는 네. 합니다. 그 타당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네. 저 최고위원 보시기에는 이게 제명까지 간 사안이거든요. 네네. 이게 제명까지 갈 사안인지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뭔가 잘못이 있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징계라든지 제재가 부과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명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사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있었던 일이 정말 국민에서 얘기한 그 보도 내용대로 그게 전부 객관적으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게 과연 제명까지 할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제때에 사과하지 못했고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상응한 제재여야 되는데 지금 시기나 이런 모든 면들을 봤을 때에 이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아마 이거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에 글을 썼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거기 가족들이 그런 글을 썼다고 해요. 자, 설사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거를 정말 그 가족들이 했느냐, 아직 그건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동훈 대표의 어떤 측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떤 측근. 네. 그 아이디, 어제 장동혁 대표께서 여기 나오셔가지고 한 말을 보면 다른 사람이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글을 쓴 것처럼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감사가 됐고 윤리위원회에서 조사가 됐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만약에 그 장동혁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어떤 측근이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그 글을 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써 있는 내용을 보면 도저히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급한 표현을 쓸 수가 있지? 저도 그거 보면서 굉장히 너무 충격을 먹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직접 쓰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 당 대표이자 그다음에 계엄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당에서 어떤 역할을 충실히 하신 분은 분명한데 그렇게까지 제명하는 결과까지는 과연 합당한 것이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가족이 썼는지는 모르지 않느냐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가족이 그렇게 한 것은 나중에 알았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이 된 것이고, 이 개인 간의 비난이야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한 전 대표의 위치가 어쨌든 공당의 집권 여당의 대표였고, 또 그 비난의 대상이 대통령 부부를 향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수의 또 의원들을 향한 것도 있었는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뭐 건전한 비판이나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시정해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어떤 그 우리가 익명성을 보장하는 자유로운 토론이고 비판인데요. 이 상황은 좀 다른 것이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단순한 비판, 어떤 더 나아가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대통령의 어떤 그런 위치를 심각하게 또 공격적으로 훼손할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 아까 윤리위에서 언급한 게 이 보수 정당, 우리 당의 어떤 신뢰와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자유로운 비판 뭐 토론의 장이 아니라, 또 그 수천 개의 글이 또 언론을 통해서 재생산되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지지율 하락, 그리고 안 그래도 민주당의 공격이 많은데 네, 그런 내부 총질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것이 내부 갈등이 엄청나게 외부에
극대화됨으로 인해서 결국 사실은 탄핵에 이르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고 사실은 조금 더 빨리 이러한 CCBB가 가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우리 당원들의 의견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건 간에 지금 윤리위가 구성이 되었고 적절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도 그럼 한 말씀 더.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게 지금 저는 이제 보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수가 지금 굉장히 강한 적,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권의 폭주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그 야당의 역할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이럴 때는 야당은 더 단결하고 같이 합쳐야 되는데 여기에 메시지는 항상 분열이에요. 보수의 메시지는 지금 이 재판의 사형 구형을 받은 날, 이날 제명을 한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진 게 정말 우연히 정말 숙고하다가 그 결정이 딱 그 날짜에 맞췄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고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의 구형을 받는 그 구형을 받으면서 어떤 특정 지지 세력, 특정 지지층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위로 이런 형식을 갖추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또 다시 그 둘을 가르게 되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이 지금 보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요 내용은 또 네. 시간 있으면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자,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돼서 좀 황당한 내용을 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계속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공천 헌금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그 구의원들. 구의원들의 그 업무용 추진카드, 법인카드라고 하잖아요. 법인카드를 김병기 의원의 그 배우자가 마음대로 썼다. 본인이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알고 보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보니까 동작구 의원 한 사람의 그 법인카드를 모 동작구에 있는 닭발집에서 450만 원을 긁어놓고 선결제를 한 기록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찾아보니까 그 집이 다른 아닌 김병기 의원의 집에서 한 300m 떨어진 집이고, 그 집이 알고 보니까 김병기 의원의 부인과 둘째 아들의 단골집이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저희 그 TV조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부터 1년 한 3, 4개월 동안 22차례 450만 원짜리를 결제를 했고, 여기를 이 두 사람이 엄청나게 자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이게 고발을 했는데, 이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파도 미담이 아니라 네. 파도 정말 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정말 이 비리? 파파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뭐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공천 헌금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이제 헌금이 맞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공천 뇌물 아닌가요? 근데 어쨌건 간에 이런 파도 끊임없이 나오는 이 고구마 줄기 같은 이 의혹 때문에 이제 제명이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재심 청구를 또 했고 뭐 억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뭐 국민들께서 다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고, 도대체 재심 청구를 해서 뭘 바로잡겠다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요. 민주당의 이 법카를 유용하는 문제는 정말 고질병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장경태 의원의 성추문 뭐 사건도 마찬가지고, 법카 유용 그리고 성비위, 이 민주당의 단골 레파토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법카도 마찬가지지만 공천 뇌물도 그렇고 철저하게 민주당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꼬리 자르기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김채기 의원이 보시기에는 김병기 의원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제명 결정이 일단은 났는데 재심을 청구하면서도 계속 버티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보다 더 더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더 더러운 사람들이 많다. 왜냐하면 내가 더러워서 내가 제명당하면 니들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그 안에 있는 거, 그건 국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 일은 아주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제가 공천심사를 하면서 지방의회 관련된 심사를 하면서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제보를 받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제보 내용 중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자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거기 가서 미리 법인카드를 결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유용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나중에 아마 전수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죠. 국회와 뭐 전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전수해 보시면은 특정 식당에 굉장히 집중된 결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몇 군데 얘기하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개혁신당은 절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몇 군데 얘기 좀 해보세요. 그건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런 곳에 집중되는 그런 결제 내역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닭발집에서 결제가 되어 있던 부분이 결국은 다른 사람이 지금 사용했잖아요. 심지어 이런 것들은 뇌물입니다. 부인과 차남. 네네.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뇌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수사가 돼야 되고요. 이런 일들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을 타겟해서 그 사람의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문제만으로 이걸 치부해서 그냥 이 상태로 한 사람 내보내고 그냥 정리하는 걸로 끝나면은 저희 정치의 발전이 없습니다. 저희 정치가 발전하려면 이번 기회에 이 내용이 다 드러나야 되고요. 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다 밝히길 바래요. 나보다 더 더러운 사람들 누구인지 누구 내가 제명당하면 너희들은 어때야 된다. 이런 것들을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김병기 의원의 지금 폰이 처음에는 황금폰으로 이제 불려지다가 이제 블랙폰이다. 이분의 폰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지 않나. 비밀번호가 뭐 19자리인가?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뭐 수사를 제대로 시작하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서 이제 이 부분까지 다 포함한 특검을 우리 당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명백히 밝히려면 이분이 또 국정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어떤 안전 장치도 좀 갖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찰 수사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 특검을 이제 국민의힘 대표님하고 저희 이준수 대표님하고 만나셔가지고 촉구를 했고 어쨌든 조국혁신당도 빨리 여기에 그 참여를 해서 이게 뭐 여야의 구분의 문제가 아니라 또 뭐 진영의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를 밝히는 문제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이번에 꼭 특검을 하고 민주당도 본인들도 이 문제를 한번 털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의 이 의혹을 어떻게든 간에 정리하려면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검 구성을 과거의 3대 특검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한쪽 진영에 좀 치우친 특검이 명백했고 정치적 목적의 특검이 명백했거든요. 이번 특검은 그런 특검이 아니라 정말 공정하게 구성을 해서 정말 국민들이 투명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번을 통해서 한 단계 우리 정치가 깨끗하게 정화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관련해 가지고 또 보면 그 김병기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관련된 게 공천 헌금 부분인데 이게 좀 계속 이렇게 사그러들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계속 지금 녹취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로 옆지역구 전 의원이었죠. 이수진 의원과 정치적금을 전달했다는 인물들에 관한 녹취가 또 공개된 게 있는데 그 녹취를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한번 공개를 좀 틀어주세요. 이건 뭐예요, 이거? 이제 그 정치자금? 저기 이제 그 2020 18년대 공천해줬으니까 정치자금을 내라 이런 거. 아니 20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부천 선거잖아요. 그래서 돈 필요하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공천해줬으니까 자기 그렇죠. 20년 후에 자기 총선을 위한 돈을 내놔라. 그리고 다른 의원들은요. 지금 돈 많이 준 의원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 돈은 안 줬단 말이에요. 절대 안 해요. 다 돈 줬어요. 그것도 수집을 했어. 근데 그거를 아니 이런 정황도 있다 이렇게. 그러면 저기 전체가 팩트가 신뢰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확실한 이것만 저희들이 이거는 그 사람들이 100%다 줬어요. 다 알아요. 그 액수도 많고 그 사람들. 자, 이 내용은 또 다른 사람 내용이에요.
또 다른 사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그다음에 뭐 조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또 다른 사람의 전 동작구 의원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렇게 지금 그 공천 헌금 내용이 계속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좀 김병기 의원은 다 소명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계속 지금 제명이라던가 탈당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게 맨 처음에 불거진 게 김경시 의원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김경시 의원하고 강선우 의원하고 관계를 보면 자 김경 의원은 맨 처음에 돈을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강선우 의원은 돈을 바로 돌려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김경 의원이 돈을 준 것은 많은데 바로 돌려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1억 원을 줄 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이런 자수가 나왔어요. 네. 자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것으로 보이죠? 이제 아마 김경 지금 시의원도 본인이 이제 살 길을 찾기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진술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요. 아마 지금 계속 경찰 쪽에서도 수사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죠. 아마 제가 변호사로서 조언을 했을 때에도 그러니까요. 이 상태로 되면은 일단 김경 시의원이 일단 먼저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쪽 김병기, 강선우 두 사람은 돈을 준 적이 없고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 돌려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결국 남는 사람은 김경 그다음에 보좌관입니다. 돈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객관적 사실이 되면 완전 꼬리 자르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두 사람만 먼저 구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죄를 뒤집어쓰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하나씩 진술을 사실대로 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진술이 점점 이제 또 새로운 진술이 나오는 건 아마 또 다른 누군가의 폭로가 발생을 했을 때 또 다른 진술자가 나올 때입니다. 보통 형사 사건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부인을 하다가 다른 참고인 A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었던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좀 있다가 또 B를 불러서 물으니까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내용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좁혀가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본인이 점점 계속 진술을 바꾸게 되면 나중에 그 형량이 굉장히 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녹취록의 내용을 쭉 보면은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우리 금융사기 다단계 업체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보니까요. 왜냐하면은 다단계 업체가 이렇게 밑에 계급부터 쭉 올라가면서 돈을 걷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다이아몬드 계급이 루비 계급한테 이제 얼마를 내라 지금 그건데 그래서 결국은 그럼 또 그 밑으로 이제 계속 그게 연결됐을 거 아니에요. 이 뿌리 깊은 이 다단계 구조를 이번에 뽑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요 사안하고 좀 다른 사안이긴 한데 또 논란이 된 게 뭐면 그 김병기 의원이 경찰 수사를 동작서에 뭐 경찰 수사를 받을 때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건 무마를 요청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어요. 양쪽은 다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증거를 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배현진 의원이 그 민주당 한민수 의원에게 가서 왜 그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수사를 하지 않나요?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민주당 의원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한민수 의원이 그걸 또 민주당 한민수 의원 정청래 대표의 비서실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또 매부쇼인가 어디 나와가지고 그걸 또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공개를 하면서 국민의힘 진짜 황당한 사람들이다. 자, 이거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일단은 배현진 의원이 지금 또 서울시당위원장도 맡고 있고 이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제 그 뭐 뜻은 정확히는 그분의 마음을 모르겠지만 왜 민주당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김병기 의원 건이 이제 계속 지지부진하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약간 포멀하게 볼 수는 있겠으나 이제 그 민주당 의원한테 얘기할 건이었나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김병기 의원의 네. 로비를 받아서 그 경찰 사건을 무마했다면 그건 당연히 밝혀져서 그게 사실이라면 네. 명명백백 처벌을 받아야 될 사안이죠. 네, 네, 사안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명명백백 밝혀져야 될 사안이고 수사를 근데 받아야 될 김병기 사안인데. 의원의 주장인 거죠. 네. 그거는 그 김병기 그- 의원의 보좌진의 주장인 네, 주장인 그러니까, 거죠. 네. 그거는 그대로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인 건데 배현진 의원이 또 네.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한테 가서 왜 민주당은 그걸 수사하지 않습니까? 빨리 수사해야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부적절하다. 저는 정말. 뭐 네. 왜 그런지 제가 그 이유까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왜 다른 정당에 연락을 해서 그렇게까지 했을지는 뭐 제가 그 속내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안에서 결국은 지금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어떤 수사와 관련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히 이제 국힘의 이철규 의원으로 나와 있죠, 그죠? 그렇게 지금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네. 기사에서는 그렇게 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렇게 유추가 되죠. 예, 네네 예. 모 의원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경찰 출신 의원으로 그 분께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실제로 작용을 했는지 뭐 이철규 의원이 아니라면 뭐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또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압수수색이 이제 되고 너무 뒤늦었어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그 각종의 휴대폰들이 지금 제때 압수수색이 되어서 포렌식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제대로 포렌식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쨌든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특검을 통해서 밝히는 것밖에 길이 없겠다. 배현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의 행동은 정당한. 그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쪽에 그걸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아예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셔서 하시는 게 더 바람직했겠죠. 네. 네.